실리콘 젖꼭지는 매번 끓여야 하나요? 혹은 매번 끓여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 관련된 동영상 댓글에 실리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영상을 보셨다면서 실리콘으로 만든 아기용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아기 분유병이나 젖꼭지를 고를 때 많은 부모님들이 플라스틱보다는 실리콘이니까 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실리콘은 내열성이 높고 잘 깨지지 않고 플라스틱에서 문제가 됐던 비스피놀 A 같은 성분도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한 소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실리콘이라는 소재에 대해 과학자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 연구진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25가지 실리콘 베이킹 조리기구를 섭씨 177도에서 1시간 동안 구워봤습니다. 이때 실리콘 내부에 있던 특정 화학 물질들이 음식과 공기 중으로 소량 방출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베이킹 조리도구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었다면 실리콘 젖병 젖꼭지에서도 고온 스팀으로 소독할 경우에 표면에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고 실리콘을 이루는 구성 성분의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 즉 방출될 수 있다는 결과가 몇 년 전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럼 실리콘 젖꼭지도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의 목적은 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혹은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최근 연구들은 실리콘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리콘은 음식이나 인체와 접촉해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소재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실리콘을 가만히 두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 즉 고온, 지방이 있는 음식, 반복적인 사용 등 이런 다양한 환경에 놓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실리콘 제품에서 실리콘을 구성하는 저분자 화합물이 음식이나 공기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실리콘에서 나오는 저분자 화합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잠깐 실록산을 알고 가야 하는데요. 실리콘, 실록산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쉽게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벽돌집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집 벽 전체가 실리콘 제품이라면 그 집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가 실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실리콘은 완성된 재질의 이름이고 실록산은 그 재질을 이루는 분자 단위입니다. 실리콘 고무는 규소와 산소가 반복해서 연결된 실록산 구조가 아주 길게 이어져 만들어지는데요. 문제는 이 연결고리의 길이가 항상 똑같이 길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실록산은 아주 길게 이어져 있어서 실리콘 고무의 뼈대를 이루고 있고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짧은 길이의 실록산, 즉 저분자 실록산도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제품의 소량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저분자 실록산은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실리콘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집을 지었을 때 사용했던 벽돌가루나 부서진 벽돌 뭉치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저분자 실록산은 열을 받았을 때, 그리고 지방과 접촉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저분자 실록산이 검출된다는 것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연구는 대부분이 무엇이 나오더라, 어떤 조건에서 나오더라를 보여주는 단계이지 이 정도면 위험하다를 단정하는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부모님들 머릿속에 이 질문이 가장 크게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리콘 젖꼭지는 매번 끓여야 하나요? 혹은 매번 끓여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매번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 가이드라인과 제조사의 권고, 그리고 최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항상 끓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권장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처음에는 소독을 하고 평소에는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만 다시 소독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실리콘이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저분자 실록산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화합물이 방출되는 양은 고온에 반복해서 노출될수록 그 양이 줄었다고 합니다. 즉, 느슨하게 실리콘에 들어있던 저분자 화합물의 대부분이 초기에 배출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방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프라이팬을 처음 구입하게 되면 우선 물과 세제로 잘 세척한 다음에 처음 몇 차례는 음식물 없이 이 프라이팬을 고온에 노출시켜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유해한 성분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우린 이걸 길들이기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실리콘 젖꼭지도 처음 샀을 때 끓는 물에 넣어 소독해서 제조 과정에서 묻어있을 수 있는 불순물과 저분자 실록산이 충분히 방출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깨끗이 세척해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소독은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해주면 되고요. 한편 세척은 사용 후 매번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분유와 모유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 세 가지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아기에게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세균과 곰팡이에게도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수유 직후에 바로 세척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끓이면 더 깨끗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끓이면 균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고온 노출은 실리콘 노화를 앞당기고 탄성 저하와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리콘 자체는 열에 강하지만 반복적인 고온 스팀 노출은 실리콘 표면에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가 방출된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세균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 한번 사용할 때마다 젖병 젖꼭지를 끓는 물에 소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한 행동이었죠. 세균은 다 죽여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번 끓이는 것이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척과 소독의 뜻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만든다를 한 가지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죠. 세척과 소독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세척은 우유나 분유의 지방, 단백질, 침 이런 잔여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깨끗한 물과 약간의 세제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소독은 이미 존재하는 균을 직접 죽이는 과정입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소독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강한 아기가 사용하는 젖병과 젖꼭지는 세척으로 균이 자랄 환경을 없애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매번 끓는 물에 넣어서 소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멸균된 젖병 젖꼭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편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는 과연 완벽하게 깨끗한 환경에 노출될까요? 엄마는 자신의 피부에 있는 세균, 특히 이름만 들어도 무섭게 느껴지는 포도상구균이 걱정돼서 수유할 때마다 엄마의 피부를 알코올 거즈로 소독을 할까요? 아니죠. 엄마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젖을 물립니다. 근데 엄마의 피부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중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더미스라고 하는 표피 포도상구균이라고 부르는 이 세균은 우리 피부의 90% 이상 많이 존재합니다. 아기는 모유 수유 과정에서 엄마로부터 건강에 꼭 필요한 유익한 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균들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습니다. 피부에 있는 적은 양의 유해균들은 오히려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자극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멸균 이퀄 건강이라는 현대인의 잘못된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세균은 무조건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독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독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꼭 소독이 필요할까요? 처음에 구입해서 사용하기 전에, 그리고 면역력이 아직은 약한 생후 초기 기간 동안, 또한 아기가 아플 때도 소독이 중요합니다. 균이나 바이러스가 다시 아기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죠. 위생관리가 어려웠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이물질이 묻은 게 의심될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는 소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소재 손상에 대한 부담보다 훨씬 크게 됩니다. 오늘은 아기들을 위한 실리콘 젖꼭지의 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처음에는 소독, 평소엔 세척,
그리고 필요할 때만 다시 소독이라는 3단계 관리 원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